안녕하세요. 오늘 클로이돈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IT생 클로이드 황서희 책임입니다. 오늘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의 제목은 코텍스 AI와 코워크 기반의 에이전틱 AI 활용 전략과 실전 사례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기업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를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으로만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떻게 단순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넘어 스스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아키텍처와 국내 실전 사례를 완벽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피커분들을 모셔볼까요? 스노우플레이크 코리아의 음현수 매니저님, 그리고 IT 생클로잇의 류수연 책임님 자리하셨습니다. 매니저님, 책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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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의 황금 같은 50분을 가장 가치 있게 채워드리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세션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 코리아의 음은수 매니저님께서 스노우플레이크의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T 생클로이 류수연 책임님께서 국내 대형 게임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제 콜텍스 AI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IT 생클로이 소개와 스노우플레이크 전환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음현수 매니저님의 세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스노플레이크 코리아의 파트너 디벨롭먼트 매니저인 음현수입니다. 오늘은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노플레이크가 어떻게 엔터프라이즈의 AI 혁신을 가능케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가 바라보는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을 넘어 AI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미 콘텐츠 생성과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바꾸었다면, 이제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여 AI가 스스로 추론하는, 행동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영상 능력이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객체는 지난 수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사스 앱, IoT,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로드하는 구조였으며, 레이어별로 브론즈, 실버, 골드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BI, 데이터 사이언스, 앱, 공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데이터 사일로, 복잡한 ETL 파이프라인, 느린 인사이트 도출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혁신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바로 데이터 상호 운영입니다. 오픈 데이터 포맷과 공통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해 다양한 엔진이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고객이 최선의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오픈 포맷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레이크 하우스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AI 기반의 소비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데이터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활용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하고 어디서나 AI를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인사이트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두 가지 혁신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말하는 AI 데이터 클라우드의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가운데 있는 Fully Managed Unified 플랫폼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석, AI,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협업을 각각 분리된 제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완전 관리형 통합 플랫폼 안에서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핵심 기반에는 호라이즌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이 계층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컨텍스트와 가버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I 역시 신뢰 가능한 데이터와 정책 위에서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고객은 SQL만 쓰는 것이 아니라 Python, Spark, 컨테이너 같은 다양한 실행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CPU와 GPU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기존 분석 워크로드와 AI 워크로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스노플레이크는 정형, 방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수용하고 아이스버그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부터 스노플레이크 테이블즈, 하이브리드 테이블즈, 포스그레까지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나 데이터 메쉬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도 하나의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은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전반에서 운영되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 엔진, 파트너,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와도 연결됩니다. 즉, 스노우플레이크의 AI 전략은 AI 기능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데이터 운영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로 연결된 엔터프라이즈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편의성. 비즈니스와 팀에 맞춘 맞춤형 관리 플랫폼으로 운영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두 번째, 연결성. 데이터 연결, 공유, 활용의 무결점 생태계를 구성하여 파트너, 고객, 내부팀 모두가 연결됩니다. 세 번째, 신뢰성. 클라우드 간 데이터 연동성과 대규모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결된 엔터프라이즈가 완성됩니다. 예, 스노우플레이크의 콜텍스 AI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단계, 즉 BY와 대시보드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추론하고 실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실행이 기존 거버넌스 밖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AI가 추론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 권한과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LMM 답변이 불만스러우셨다면 그것은 LMM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LMM이 어디서 추론을 하느냐입니다. 외부 LMM에 데이터 파일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은 컬럼 이름만 보고 의미를 추측합니다. 매출이라는 컬럼이 있으면 그게 환불 차감 전인지 후인지 어느 부서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AI는 다릅니다. 스키마, 계보, BI 정의, 문서, 컨텍스트가 함께 주입되고 공통 지표 정의와 정책이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LMM이 기업의 진실 위에서 추론하는 구조입니다. 엔터프라이즈 AI POC는 성공했는데 왜 프로덕션에서 막힐까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컨텍스트 모델은 비즈니스를 모릅니다. 지표 정의, 예외 규칙, 부서별 의미가 모호하며 롱테인 질문에서 정확도가 급락합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 알백, 마스킹, 감사 정책이 AI 밖에서 존재하며 결국 두 번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보안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비용. 질문마다 스키마와 문서를 다시 탐색하고 툴이 난립하면 통합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AI는 AI 워크로드를 위한 완전 통합형 인텔리전스 레이어입니다. 도큐먼트 AI, 콜텍스 서치, 콜텍스 아날리스트 등 다양한 AI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콜텍스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API를 통해 에이전틱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구현하며 콜텍스 AI SQL로 멀티모달 AI 기반의 SQL 분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능에 알베, AI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등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가버넌스가 기본 적용됩니다. 즉,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AI는
다른 접근이며 AI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직접 추론합니다. 컨텍스트, 가버넌스, 코스트 세 가지 문제가 한자리에서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기업 의미가 추론 시점에 함께 적용되고 알백과 마스킹 정책이 그대로 상속되며 더 적은 호불호 프로덕션에 도달합니다. 외부 LMM도 콜텍스 에이전트를 통해 이 구조 안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코는 스노우 사이트에 직접 통합된 AI 코딩 어시스트입니다. 사용자는 자연어로 질문하고 코드 생성, 쿼리 최적화, 인프라 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 사이트 우측 패널 또는 코코 CLI 또는 코코 데스크탑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관리 작업, 보안 및 거버넌스, 코드 생성 등 광범위한 스노우플레이크 운영을 자연어로 처리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어워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한 에이전트 기반 심층 분석 솔루션입니다. ai.snowflake.com UI에서 자연어로 질문하며 정형, 비정형 데이터 소스를 통합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QL이나 대시보드 작성 없이 비즈니스 사용자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버넌스가 적용된 상태로 데이터 팀의 애드혹 요청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콜텍스 에이전트를 통해 커스터마이징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도 가능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에이전트는 단일 REST API로 여러 콜텍스 서비스를 연결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콜텍스 아날리스트, 콜텍스 서치, 콜텍스 LMM을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ACME 거래업체와의 2024년 월별 매출량은 같은 질문은 콜텍스 아날리스트로, 다른 질문으로는 ACME 서플라이즈와의 계약 조건 차이는 같은 것은 이제 콜텍스 서치로 처리하며 일반 지식 질문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처리합니다. 여러 API 호출을 하나의 요청과 응답으로 통합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복잡성을 낮춥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설치는 레그 워크플로우를 위한 완전 관리형 검색 서비스입니다. 벡터 엠베딩 기반의 의미 유사도와 키워드 기반의 어휘 유사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으로 최고 품질을 달성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와 보안 또는 거버넌스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며 간단한 API를 통해 운영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아날리스트는 정형 데이터에 대한 대화형 텍스트 투 SQL 인터페이스입니다. 최첨단 LMM으로 구동되며 시멘틱 모델을 활용해 높은 정확도의 SQL 생성을 보장합니다. REST API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도 손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스노우플레이크의 알백 거버넌스 경계 안에서 완전히 동작합니다. 자체 텍스트 투 SQL 구축보다 더 쉽고 정확도가 높으며 총 소유 비용이 낮습니다. 최신 기능으로 콜텍스 아날리스트는 시멘틱 뷰를 지원합니다. 시멘틱 뷰는 기존 야물 파일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스키마 레벨의 데이터베이스 객체입니다. 의미론적으로 모델의 규칙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관리가 용이하고 BI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일관된 비즈니스 지표를 통해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SQL 인터페이스 또는 콜텍스 아날리스트 시멘틱 모델 제너레이트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시멘틱 레이어를 단순히 한 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검증하고 문제를 수정하는 운영 체계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새로운 데이터셋이나 테이블에 대해 시멘틱 뷰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션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스키마 변경 이후에도 질의가 잘 작동하는지, VQR이 계속 유효한지 점검할 때는 어딧 모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SQL이 잘못 생성되거나
쿼리가 반복 실패할 때는 디버그 모드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즉, 이 기능은 시멘틱 레이어를 생성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품질을 검증하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운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AI 가버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AI 가버넌스 핵심은 단순히 AI 모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다루는 데이터와 결과물 전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5개 레이어로 이를 구조화합니다. 먼저 인풋 제어, 악의적 프롬프트나 민간 정보 입력을 가드레일로 차단합니다. 두 번째, 모델 제어. 알백과 얼라우 리스트로 조직 내 어떤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통제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제어. 기존 알백과 마스킹 정책으로 AI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제한합니다. 네 번째, 아웃풋 제어. 콜텍스 가드로 AI가 생성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출력물을 필터링합니다. 다섯 번째, 코스트 제어. 버젯 컨트롤로 AI 비용을 조직 단위에서 제한합니다. 이 5개 레이어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AI 가버넌스가 완성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AI 가버넌스의 핵심 원칙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기존 스노플레이크 데이터 정책은 AI 쿼리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시처럼 직원이 HR 데이터에서 성과 낮은 직원 명단을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코어워크가 SQL을 생성하고 스노플레이크 엔진이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우 억세스 폴리시,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알백, 컬럼 레벨 시큐리티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AI를 새로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 거버넌스 정책을 별도로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한번 설정한 정책이 사람이 쓰던 AI가 쓰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스노플레이크 AI 가버넌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노플레이크의 보안 역량 전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기능이 애드온이 아닌 기본 내장형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암호화, 민감 데이터 보호, SSO 인증, RBAC, ABAC, 네트워크 보안이 기본 제공되며 AI 시대에 새롭게 추가된 Horizon AI 가드레일스, 에이전트 아이덴티티, AI 보안 태세 관리, 데이터 유출 방지까지 통합됩니다. AI 가버넌스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별도 보안 솔루션을 추가 구매하기 전에 스노우플레이크에 이미 내장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강력한 AI 가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하는 AI 혁신 여정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데이터 자산 현대화. 즉, 레거시 데이터 인프라를 스노우플레이크로 통합하고 현대화합니다. 2단계, AI를 위한 데이터 준비. 즉, 데이터 품질 가버넌스 시멘틱 레이어를 구축합니다.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구축 및 활용. 콜텍스 AI로 에이전틱 AI를 실현합니다. IT센 클로이과 스노플레이크는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귀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이크를 류수연 책임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 적용 사례 발표를 맡은 IT생 클로이 류수연 책임입니다. 저는 국내 게임사와 금융사로 증명한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 기반 업무 자동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먼저 발표드리기에 앞서서 코텍스 AI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코텍스 AI는 데이터의 이동 없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안 경계 내에서 안전하게 구동되는 관리형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제품군 전체를 통칭하는 거고, 크게 4가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음현수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먼저 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연어를 정확한 쿼리로 변환하는 AI 기능인 코텍스 애널리스트 서비스가 있고, 또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확한 문맥을 찾아내서 검색하는 코텍스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코텍스 서치라는
서비스가 존재하고 이 둘을 연결해서 실제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는 AI 비서인 코텍스 에이전트 서비스가 있고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어려운 명령어 입력이 아닌 자연어 명령어로 구축, 배포, 유지, 보수,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코텍스 코드, 일명 코코라고 해서 개발자 전용 AI 오케스트레이터 도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텍스 코드를 활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생성했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게임사 사례부터 소개를 드리면 먼저 게임사의 페인 포인트는 현업과 IT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병목이었습니다. 게임 분석팀의 다소 복잡한 분석 지표 요청들은 비즈니스 지식의 파편화하고도 있고 또 하나의 분석 지표 요청에만 IT 부서와 현업 사이에 최소 10번 이상의 업무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현업분들께서 자연어 기반으로 지리만으로도 복잡한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해내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핵심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들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디스크립션은 각 테이블 컬럼이 어떤 의미인지 적어둔 사전이고 이 디스크립션이 먼저 생성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시멘틱 뷰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시멘틱 뷰는 AI가 어떻게 테이블 구조를 이해해서 SQL 쿼리를 생성해낼 수 있는 설계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멘틱 뷰가 생성이 되면 코텍스 에이전트를 생성해낼 수 있고 연결하여 만들어낼 수 있고 자연어를 SQL로 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을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AI 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6개의 질의로 에이전트를 생성해냈고 첫 번째 질의는 저희가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너는 뭐 10년 이상의 IT 개발자야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함으로써 AI한테 특정 게임 회사의 특정 게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먼저 기반으로 깔고 해당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 줘라는 질의를 통해서 AI가 좀 전문성 있는 AI로 답변할 수 있게끔 또 실행할 수 있게끔 질의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통해서 15개의 테이블과 624 컬럼을 샘플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조금 더 지식이 먼저 깔려 있게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코텍스 서비스를 생성할 DB, 스키마를 만들어 줘라는 질의를 함으로써 저희가 생성할 내용들이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질의 2번은 굳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시멘틱 뷰나 에이전트 생성해 줘라고 할 때 어떤 DB에 어떤 스키마로 만들까요? 라고 먼저 제시도 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질의는 아닌데 저는 이 단계를 넣음으로써 뭔가 제가 정확한 공간을 먼저 지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의는 저희가 위에서 설명드린 디스크리션을 작성해 줘라고 해서 한글로 624 컬럼, 그러니까 총 15개 테이블을 한글 설명을 완료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멘틱 뷰 에이전트를 생성해 줘라는 질의를 각각 함으로써 1차적인 에이전트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이용해서 환각이나 비즈니스 룰, 그러니까 기초적인 비즈니스 룰을 반영한 인스트럭션을 넣어줌으로써 10개 질의 중에 한 5개, 4개 정도는 간단한 질의는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1차적인 에이전트를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튜닝 작업인데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에이전트여서 4가지의 튜닝을 거쳐서 조금 고도화를 했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 검증된 쿼리 등록이라고 해서 실제로 IT 부서에서 작성한 조금 복잡도가 있는 쿼리들이 있는데 이런 쿼리들을 미리 사전 등록함으로써 해당되는 질의를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낼 수 있고 이 질의와 비슷한 질의가 들어오더라도 이 질의들을 등록했던 쿼리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검증된 쿼리 등록을 하는 튜닝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맞춤형 기간이라고 해서 현업에서는 실제로 "이번 주 실적 어때?" 라는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진행 중인 주간이 아니라 직전 완성된 최근 주간, 한 주가 완성된 최근 주간을 기준으로 이번 주라는 의미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미리 작성을 해 두면 현업에서 필요한 기간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비즈니스 메트릭 등록이라고 해서 현업에서 쓰고 있는 고유 약어들이 있는데 PU, 페이 유저라든지 WPU, 위클리 페이 유저라든지 이런 약어들을 미리 메트릭으로 정의를 함으로써 산식을 미리 등록함으로써 "오늘 PU 알려줘 라고 했을 때 AI가 "PU가 뭐지?" 라고 해서 이런 띵킹 작업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이런 띵킹 작업들을 최소화해서 바로 PU라는 결제 유저를 찾을 수 있도록 메트릭을 등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자동화라고 해서 현업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런 양식을 일정한 포맷을 등록을 해서 보고서에는 위에 말씀드린 PU라든지 WPU라든지 이런 약어들의 조합으로 보고서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등록함으로써 "이번 주 주간 보고서 작성해 줘."라고 하면 AI가 관련된 이런 현업 지표들, 약어들에 대한 지표들을 집계를 하고 해당되는 보고서에 쫙 출력 뿌려줘서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생성할 수 있게끔 보고서 자동화에 대한 튜닝을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보시는 영상처럼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AI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의들을 통해서 원하는 답변을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매트릭이 적용된 답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 형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추가하면서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생명보험사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페인 포인트는 CS 부서에서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약관들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들이 방대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또 이런 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의 지연도 발생하고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시보드를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수익률이 어떤지 이런 방대한 업무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는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밀 검색 환경을 먼저 구축하고 이런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결합으로써 답변을 잘 도출해낼 수 있고 또 스트림릿을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복잡한 펀드들을 검색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펀드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금융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 또 답변의 내용도 고퀄리티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설명은 비정형 데이터와 스트림릿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정형 데이터는 먼저 첫 번째로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에 공유 중인 한국어 최적화된 업스테이지라는 앱을 활용을 해서 단순 텍스트 추출을 넘어서 표나 이미지, 레이아웃을 보존하여 HTML로 파싱을 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HTML을 기반으로 마크다운을 변환한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체 청킹 로직을 구현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당되는 데이터에서는 청크 사이즈 2000과 오버랩 200 사이즈를 적용을 했더니 최적화된 분석을 할 수 있는 청크 로직이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전처리된 청크들을 인덱싱해서 벡터와 키워드, 하이브리드 검색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 드렸고, 이를 기반으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의 통합이 돼서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튜닝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튜닝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어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서를 강제로 세팅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외부 지식이나 이런 상식에 대한 개입이 절대 금지되고,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절대 모른다."라고 답을 해야 뭔가 고객한테 신뢰성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런 인스트럭션을 뭔가 설정을 함으로써 답변의 그 정답을 좀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었고, 또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펀드 코드가 있으면 애널리스트를 먼저 활용을 해라. 펀드 코드가 없으면 서치 툴을 활용을 해라." 이름으로써 뭔가 빠르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우측에 스킬 활용을 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텍스트만 내뱉는 게 아니라 미리 정의된 행동을 하도록 지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장 기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상품의 보장 기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AI 스킬 호출을 하고 해당되는 상품 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상품의 보장 기간일까요? 라고 되묻기 스킬을 부여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정확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뭔가 다른 프로젝트에 없었던 게 대시보드 개발이었는데, 스트림릿 기반으로 실시간 펀드 대시보드를 개발을 함으로써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실시간 상담, 그다음에 채팅, 비대면 상담, 이렇게 두 가지 상담이 있다면 실시간에는 에이전트를 활용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도 제미나이나 GPT를 통해서 뭔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좀 분석하는 게 좀 깊이 있는 분석들은 좀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대시보드는 좀 비교적 빠르게 3초 이내에 답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사용되는 대시보드를 먼저 개발을 해 드렸고, 이거에 대한 조금 비즈니스 로직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좀 주식들이 있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을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반도체 펀드, AI 펀드 이런 묶음으로 있는 게 이제 자펀드들이 있고, 이 자펀드들을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펀드라고 해서 나는 2026년 핵심 펀드 투자라고 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AI 반도체 묶음으로 이렇게 모펀드 리스트를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펀드 리스트들을 먼저 처음에 나열이 되게 되면 저희가 상담사들이 인제 상담을 하면서 고객이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상담사분들이 인제 종목을 SK하이닉스 검색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가중합이 제일 많이 비중이 높은 리스트들로 보여지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약간 보험사의 특징상 컬러가 주는 보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뺀 색상으로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블루라는 색상은 좀 배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상담 때 "저는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간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처음에 초기에는 그냥 전체 펀드 리스트들이 모펀드 리스트들이 나오고, 여기에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비중이 높은 펀드 순으로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오면서 상담사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기에 스마트 검색 기반을 조금 넣어서 보통 상담사분들이 한국 종목들은 바로 검색이 되지만 약간 해외 주식, 해외 약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고 한글로 칭해도 여기서 구글이 들어간 종목들을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스마트 검색 기능을 넣어 봤고요. 또 여기에 단순 삼성이라고만 검색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이 속한 어떤 전체적인 비중을 합해서 리스트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앞서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것들에 대한 핵심 성과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먼저 데이터 적재 및 통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대규모 구축 리소스 없이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의 하이브리드 파이프라인이 자동화될 수 있었고, 현재 만들어진 아키텍처로 추후 다른 비즈니스나 아니면 추가되는 데이터들이 확장이 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또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바로바로 검색되는 검색으로써 3초 안에 즉각적인 모니터링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있어서 현재 현업에서는 제일 만족했던 그 대시보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기능 검증을 통해서 신속한 구현이 가능했고, 게임사를 통해서 단 6개의 지리만으로 사실 에이전트가 생성됐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현업 에이전트 그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현업 그 IT 분들뿐만 아니라 게임 분석하시는 팀장님들도 "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2주 전에 그 게임사 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고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들어온다. 좋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좀 요구 사항이 옴으로써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이런 개발은 빠르게 될 수 있지만 약간 페인 포인트들이 더 다양해지고 더 깊이 있게 됨으로써 저희가 튜닝적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향후 과제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들이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세하고 유익한 발표를 맡아주신 음현수 매니저님과 류수연 책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공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8월 6일에 스노우플레이크 오피스에서 진행하는 AI 기술 교육 과정인 런치앤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문조사를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초대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설문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저희 IT 생클로잇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생클로잇은 클라우드 설계부터 데이터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운영까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과천 서울 서초 오피스를 기반으로 IT 기술 인력 약 370명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 차원의 기술 인력 풀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생클로잇은 클라우드 데이터 AI 전 영역의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 저장이나 분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AI 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플랫폼인데요. IT 생클로잇은 스노우플레이크 파트너로서 데이터 플랫폼 설계, 구축, 운영뿐만 아니라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비와 고도화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생클로잇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스노우플레이크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거시 분석 환경 또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AI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 진단, 전환 범위 설정, 성능 검증, 비용 최적화와 내부 역량 확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저희 IT 생클로잇은 이러한 전환 과정을 크게 4가지로 지원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현행 시스템 심층 진단입니다. 기존 데이터 자산, 워크로드 패턴, 파이프라인 구조, 마이그레이션 난이도를 분석하여 전환 범위와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POC와 마일스톤 수행입니다. 비핵심 데이터셋부터 우선 전환하고 실제 성능과 비용 효과를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전환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내부 역량 강화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워크숍과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고객사의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플랫폼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은 비용 최적화와 거버넌스입니다. 웨어하우스 자원 관리, 쿼리 최적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T 생클로잇은 스노우플레이크 도입을 일회성 구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단부터 전환, 검증, 운영 고도화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전환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클라우드 전환 시 IT 생클로잇이 제공하는 주요 혜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 어세스먼트 제공입니다.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데이터 자산과 워크로드를 진단하고 스노우플레이크 전환 시 기대할 수 있는 비용 효율성, 성능 개선 가능성, 전환 방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전문 교육과 POC 지원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고객사의 수준과 목적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도입 이후 내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네, 세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 인프라 크레딧 지원입니다. POC나 초기 도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크레딧을 담당 영업분들과 협의를 통해 제공하여 대규모 쿼리 테스트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뮬레이션을 보다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T 생클로잇은 스노우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이 사전에 충분히 진단하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며 내부 역량까지 확보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AI 데이터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스노우플레이크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설문조사에 문의를 꼭 남겨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런치앤런 행사를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설문조사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 기업의 AI 기반의 에이전틱 AI 활용 전략에 많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클로이도는 다음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